다음은 6번 강건영. 동화 제목은 꼬모와 사과. 꼬모는 장난꾸러기 꼬마벌레예요. 내 코는 주먹코라서 냄새를 잘 맡아. 나는 숲속 끝에 있는 사과 냄새도 맡을 수 있어. 꼬모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사과예요. 좋아하는 사과 냄새를 맡으면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지요. 난 사과를 너무 좋아해서 친구들은 내 얼굴이 빨간 사과 같대. 어느 날 친구들과 놀던 꼬모는 나무 아래에 있는 사과를 발견했지요. 정말 큰 사과다. 신이 난 꼬모는 빨갛게 익은 사과 한쪽을 와삭 베어 물었어요. 정말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건 친구랑 나눠 먹어야지. 꼬모는 친구를 불렀어요. 얘들아, 어서 와. 여기 맛있는 사과가 있어. 꼬모야, 너 어디에서 이렇게 맛있는 사과를 찾았어? 정말 대단하다. 꼬모와 친구는 사과를 맛있게 먹었지요. 배불리 먹었지만 사과는 많이 남았어요. 사과가 많이 남았는데 어떡하지?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좋은 생각? 뭔데? 우리 사과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바꼭질하는 거 어때? 사과에서 숨바꼭질을 정말 멋진 생각인걸? 그럼 먼저 술래를 정하자.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우와, 꼬마가 술래야. 빨리 진짜 빨리. 어디만큼 팠니? 아직 멀었다. 친구는 사과에 굴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과 굴 속으로 쏙 숨어버렸지요. 다 숨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엉덩이가 보일라. 그런데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잖아. 사과는 어떡하지? 그럼 사과를 집으로 가져가자. 그래, 작기 자르면 가져갈 수 있을 거야. 친구와 꼬모는 부지런히 사과를 조각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사과를 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 난 설탕을 넣어 잼을 만들어 올게. 그럼 나 엄마한테 파이를 만들어 달라고 할 거야. 사과로 또 뭐 만들 수 있지? 탱글탱글한 사과 젤리는 어때? 그것도 맛있겠다. 새콤한 사과 요구르트도 만들어 볼래. 생각해보니까 시원한 사과 주스도 있어. 사과 넣은 떡도 맛있겠다. 사과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진짜 많잖아. 역시 사과는 멋진 과일이야. 꼬모와 친구는 사과 조각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내일 사과 요리를 만들어서 만나자. 그래, 맛있게 만들어 올게. 꼬모는 여러 가지 사과 요리를 맛볼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기분이 좋았지요. 달콤한 잼, 부드러운 파이, 말랑말랑한 젤리, 새콤한 요구르트, 맞다! 시원한 주스에 떡도 있잖아. 뭘 먼저 먹어야 할지 모르겠네. 꼬모는 행복한 고민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꼬모는 신이 나서 싱글벙글 미소를 지었답니다. 다음은 9번 김세은. 동화 제목은 두 친구와 새끼줄. 옛날 어느 마을에 태성이와 한성이라는 두 친구가 살고 있었어요. 태성이와 한성의 집은
너무나도 가난해서 항상 배가 고팠지요. 그래서 둘은 이웃 마을에 사는 부잣집 최대감 댁을 찾아갔어요. 대감님, 저희를 대가댁에서 하인으로 일하게 해주시고 그 대가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너희는 나이도 어린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네, 할 수 있습니다. 3년만 이 집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태성이와 한성이는 간절히 부탁했지요. 3년이라. 그래, 그렇게 하거라. 그 후 태성이와 한성이는 집안 청소, 나무 베어오기, 물 길어오기 등 여러 가지 심부름을 했어요. 어느덧 3년이 다 되어 최대감 댁을 떠날 날이 다가왔지요. 떠나기 전날 밤, 최대감은 태성이와 한성이를 불렀어요. 얘들아, 3년 동안 참으로 수고 많았다. 떠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할 일이 있단다. 이 지프로 아주 가늘고 긴 새끼줄을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태성이는 밤늦게 새끼줄을 가늘고 길게 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성이는 그런 태성이를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지요. 하! 이제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는데 내가 왜 새끼줄을 꼬아야 해? 그러고는 이웃집에서 신나게 놀다 왔지요. 밤늦게 놀다 온 한성이는 태성이가 만든 새끼줄을 보자 최대감과 한 약속이 약간 마음에 걸렸어요. 뭐, 일은 하기 싫지만 그래도 새끼줄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지. 꼼꼼하고 열심히 만든 태성이 것과는 달리 한성의 새끼줄은 귀찮은 마음에 대충대충 꼬아서 엉성하고 굵은 새끼줄이 되어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태성이와 한성이는 최대감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래, 나와 한 약속은 어떻게 되었느냐? 네, 대감님. 여기 있습니다. 떠나는 날까지 약속을 잘 지켜줘서 정말 고맙구나. 최대감은 흐뭇한 표정을 지었지요. 3년 동안 열심히 일해준 너희에게 상을 주려 한다. 너희들이 만든 새끼줄을 갖고 나를 따라오너라. 최대감은 태성이와 한성이를 헛간으로 데려갔어요. 헛간에는 노란 엽전이 수북히 쌓여 있었지요. 너희들이 만든 새끼줄에다 저 엽전을 꿰어서 꿰만큼 가지고 가거라. 네, 그게 정말이세요? 태성이와 한성이는 깜짝 놀랐지요. 3년 동안 열심히 일해준 너희에게 주는 상이란다. 자, 주저하지 말고 엽전을 꿰어서 가지고 가거라. 태성이와 한성이는 바로 자신이 만든 새끼줄에 엽전을 꿰기 시작했어요. 태성이의 새끼줄은 최대감이 부탁한 대로 가늘고 길게 꼬았기 때문에 많은 엽전을 가져갈 수 있었지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열심히 새끼줄을 꼬는 건데. 한성이의 새끼줄은 귀찮은 마음에 대충대충 꼬아서 굵고 짧게 만들었기 때문에 엽전을 하나도 꿰 수가 없었답니다. 다음은 23번 박시현. 동화 제목은 쉿 버럭 할아버지. 버럭 할아버지다! 빨리 숨어! 우리가 왜 숨냐고요? 우리 동네에 이상한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할아버지는 항상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다녀요. 그리고 우리가 노는 놀이터에 와서 우리가 노는데 자꾸 끼어들어요.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놀이터에 오는 게 틀림없어요. 어른을 보면 인사부터 해야지. 할아버지는 우리를 보면 버럭 소리부터 질러요. 안녕하세요. 인사는 공손히 해야지. 다시 해봐. 이렇게 10번이나 인사를 한 적도 있다니까요. 미끄럼틀은 사이좋게 타. 너희는 양보하는 법도 모르냐? 할아버지는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귀찮은 할아버지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다들 집으로 돌아가! 얼른! 저녁 때가 되면 놀이터에서 우리를 쫓아내기도 해요. 할아버지 것도 아니면서. 할아버지가 싫으면 다른 곳에 가면 되지 않냐고요? 그건 안 돼요. 놀이터는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어느 날 우리는 숨어서 할아버지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지팡이를 탕탕 두드리며 화를 냈지요. 이놈들이 왜 안 오는 거야? 오기만 해봐라. 오늘은 인사를 10번도 더 시킬 거다. 할아버지는 우리를 골탕 먹일 생각만 하고 있나 봐요. 아휴, 꼬마들이 안 오니까 심심한걸. 갈 데도 없고 놀아줄 친구도 없는데. 할아버지는 미끄럼틀을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심심한데 나도 한번 타볼까? 하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어요.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미끄럼틀이야. 그건 맞는 말이에요. 미끄럼틀은 우리 같은 애들이 타는 거죠. 아니지. 늙은이라고 미끄럼틀 타지 말라는 법이 있나?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어쩌? 세상에 할아버지가 미끄럼틀을 탔어요. 그동안 할아버지는 혼자 미끄럼틀 타려고 우리를 내쫓은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웃었다! 우리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이놈들, 언제부터 거기 숨어 있던 게야? 할아버지는 또 버럭 소리부터 질렀어요. 할아버지, 그동안 혼자 미끄럼틀 타려고 우리를 쫓아낸 거죠? 우리는 할아버지에게 따졌어요. 무슨 소리야? 늦게 들어가면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그렇지. 할아버지 나빠요. 우리한테는 사이좋게 타라고 했잖아요. 이제 할아버지도 줄 서서 타세요. 양보해야 되는 거 알죠? 얘들아, 자 이제 시소 타자. 우리를 내쫓은 벌로 우리는 이쪽, 할아버지 혼자 저쪽. 할아버지가 앉자 시소는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우와, 재밌다. 놀이기구 같아. 우리가 더 크게 웃을수록 할아버지는 더 힘껏 시소에 앉았어요.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는 항상 싱글벙글 웃었어요. 이젠 버럭 소리를 지르지도 않아요. 왜냐면요, 할아버지가 소리 지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반갑게 인사했거든요. 할아버지는 우리랑 놀고 싶었나 봐요. 조현주. 동화 제목은 하마터면 한글이 없어질 뻔했어. 오복이는 활자를 만들어 책을 찍어내는 주자소의 심부름꾼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오복이는 사정전 임금님 의자 뒤에 숨어 있었어요. 몰래 임금님 의자를 보러 오는 게 아닌데. 심장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바로 그때 임금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28자만 알면 누구나 모든 말을 글로 쓰고 읽을 수 있어. 백성을 위한 문자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이니 이 새로운 문자를 훈민정음이라 하겠소. 오복이는 뭔가에 맞은 듯 멍해졌어요.
누구나 쓰고 읽을 수 있는 문자? 오복이는 몇 달 전 그 일이 떠올랐어요. 날이 빌린 건 10냥인데 어찌 30냥을 달라 하십니까? 아버지는 박생원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이놈이 여기 손도장을 떡하니 찍어놓고 감히 거짓말을 해? 종이 위 검은 글자들의 힘은 어마어마했어요. 오복이네는 집을 빼앗겼고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죠. 아버지는 가슴을 쳤지만 글을 모르니 따질 수도 없었어요. 사정전에서 돌아오고 며칠이 지나자 궁궐안 곳곳에서 훈민정음을 익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학자들은 훈민정음을 좋아하지 않았지요. 무지한 백성이 글을 알면 악한 글이 넘쳐나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은 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본디 천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금님은 사정전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화를 냈어요. 백성이 천하고 악하여 가르칠 필요조차 없다면 그대는 왜 관리가 되었는가? 그저 벼슬을 차지하기 위해서인가? 이날 훈민정음을 반대하던 학자들은 모두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다음 날 임금님은 학자들을 모두 풀어주었고 오히려 주자소가 문을 닫았지요. 여느 날처럼 오복이는 흙바닥에 훈민정음을 쓰고 지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 문자를 모두가 쓰고 읽을 수 있다면 너는 이 글자가 좋으냐? 처음 보는 선비님이 오복이가 쓴 글자들을 보고 있었어요. 예, 쉽고 재미납니다. 생각을 마음껏 적을 수 있으니 좋습니다. 얼떨결에 대답한 오복이는 덜컥 겁이 났어요. 하지만 선비님은 오복이 마음을 다 안다는 듯 말했어요. 백성 모두가 글을 읽고 쓰는 날이 반드시 올 게다. 이분이 바로 세종대왕이었어요. 얼마 후 1446년 10월 9일 정식으로 훈민정음이 반포되었어요. 오복이는 감격스러워 울컥 눈물이 났답니다.